최근 유럽 전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에스토니아 포병기지. 이곳에 배치된 한국산 K9 자주포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북유럽을 거쳐 동유럽까지. 지금 유럽 10개국 이상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유럽 포병 전력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와 294km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 명의 이 작은 나라가 지난달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육문을 추가로 인도받았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는 우리의 장기적 대비 태세와 회복력을 반영한다. 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자다. 에스토니아는 이번 인도로 총 36문의 K9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물량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산 K9 자주포가 러시아 국경 인근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빠르게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만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무려 96문을 도입했고 폴란드는 수백 문 규모의 대량 주문을 진행 중입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튀르키예도 K9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경 바로 앞에 한국의 무기가 빼곡히 들어서고 있는 셈입니다. 북유럽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K9 모우카리. 모우카리는 핀란드어로 대형 망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내려치는 단 한 방. 핀란드 포병의 철학을 담은 이름입니다. 핀란드는 지난 12월 6일 독립기념일 108주년을 맞아 전국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의 주인공은 단연 K9 자주포였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환호했고 현지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납고 무식하게 센 놈들이야.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포병을 중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핀란드가 K9을 국민급 전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핀란드는 48문을 도입한 후 추가로 48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총 96문.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핀란드 지상군의 화력 구조 자체가 K9 중심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폴란드에서 로켓 포병대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켓 및 포병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현재 폴란드는 유럽 최고의 포병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중심에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폴란드 제16기 개화사단은 최근 K9 자주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것이 바로 포병이다.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는 이제 거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K9의 활약은 유럽을 넘어 태평양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호주 빅토리아주 퍼카푸니알 훈련장. 호주군이 한국산 AS9 헌츠맨 자주포로 첫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S9 헌츠맨은 K9 자주포를 호주 환경에 맞게 현지화한 모델입니다. 호주 육군 제이슨 블레인 소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S9 헌츠맨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방어력을 갖춘 강력한 자주포다. 마지막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즉시 다음 임무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며 병력은 장갑 보호 아래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 호주는 2021년 약 1조 원 규모로 K9 자주포 30대와 탄약 보급차 15대를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2년 내 모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 빅토리아주 지롱에서 현지 생산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의 생산 기반을 만들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까지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또 다른 강국 스페인도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 K9 유럽 정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 나토 회원국이 유리한 국산화 조건을 제시한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스페인은 현재 최대 7조 7천억 원 규모의 포병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K9 자주포 128문과 탄약 운반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주요 경쟁자는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를 보유한 한국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 이는 독일 라인메탈의 PZH 2000과 같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하다.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도 K9의 기술 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K9의 무엇이 유럽을 사로잡은 걸까요? 첫째, 압도적인 성능입니다. K9 자주포는 분당 6발에서 8발의 지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로켓 보조 탄약을 사용하면 40km 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격 후 즉각 이동하는 능력은 현대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적의 반포병 사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입니다. 북유럽은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반 군용 장비는 엔진 시동 불량, 유압점도 증가, 배터리 성능 저하, 플라스틱 부품 파손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혹한과 진흙탕,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간 프랑스와 독일의 횡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비싼 가격을 주고 무기를 사도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창출해줍니다. 폴란드에서는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K9을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유럽 방산의 중심축이던 프랑스와 독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1년 사이에 총리가 5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국채금리는 4.5%까지 치솟았고 재정 적자는 GDP의 118%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산 프로젝트들이 전부 지연되거나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은 이제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유럽연합과 공식적으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EU의 세이퍼 프로그램은 BEU 국가의 부품을 최대 3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의 EU 방산 프로젝트 진입 장벽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동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을 IP4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EU와 나토 두 체계 모두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정치, 재정, 안보 어느 면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서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 10개국 이상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합니다. 호주도, 중동도, 동남아도 한국 방산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방산 수출 9위입니다. 러시아 국경 바로 앞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K9 자주포. 그 안에는 대한민국 70년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